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 라고 하는 SSD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SD 네트워크라는 것은 테두리 상자 조정, 즉 바운딩 박스를 위해서 픽셀이나 특징들을 재추출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속도와 정확성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단일 신경망 모델을 말합니다. 테두리 상자 조정을 위해서 픽셀이나 특징들을 재추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기존의 RCNN에서 보시면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바운딩 박스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 작업을 한 후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 조정을 할 때 다시 요 위치로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특징을 다시 한번 추출하고 여기서 이제 분류 문제를 하는 이러한 특징을 여러 번 추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테두리 상자 조정을 위해서 픽셀이나 특징들을 재추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존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정확성이 느려지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오프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고안된 단일신경망 모델을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D 모델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잡겠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물체인식 과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활용이 되면서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확성도 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RCNN 계열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정확성은 있으나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 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성, 속도는 굉장히 높으나 원 버전, 이제 개선된 어떤 투 버전이 아니라 원 버전 같은 경우는 정확성 면에서 조금 더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SSD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를 잡겠다. 정확성과 신속성을 잡겠다라는 것이 바로 SSD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SD 네트워크의 구조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네트워크의 구조 및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입력층과 특징 추출 및 분류층, 그 다음에 최종 출력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입력층과 같은 경우에는 300x 300의 이미지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입력된 이미지가 특징 추출층에서 이제 VGG라고 하는 전통적인 혹은 전형적인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특징값, 피처 맵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피처 맵을 바탕으로 클래시파이어를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은 분류뿐만 아니라 바운딩 박스 조정까지도 같이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클래시파이어를 돌려서 특정한 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 맵들을 추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피처 맵을 또 다른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시켜서 특정 값을 나오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컨볼루션을 하고 특징 맵을 추출하고 컨볼루션을 하고 추출을 하고 컨볼루션을 하고 특징 맵을 추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치게 된 다음에 이 나온 값들을 컨캣해서 하나의 어떤 평가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NMS라고 하는 Non-Maximum Suppression 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돼서 이 특징들을 걸러내고 최종적인 어떤 분류와 바운딩 박스의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SSD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미지가 들어가서 특징 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징 맵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 맵마다 값들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축적을 해놓고 NMS라는 기법과 그 다음에 비용함수 설정 등을 통해서 값을 산출하고 피드백을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SD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SSD 네트워크의 각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SSD 네트워크의 가장 큰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이미지의 개념적 축소와 이에 따른 테두리 상자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할 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쳐져 있다면 이 정사각형의 바운딩 박스는 이 커피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커피라는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를 조금 더 키워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줄여보면은 이렇게 크기를 변형하지 않았는데, 크기를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 바운딩 박스 안에 커피가 꽤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 바운딩 박스 안에 결국에 어떤 커피가 전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개념, 그 바운딩 박스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징 맵이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활용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SSD 네트워크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면은 RCN 같은 경우는 선택적 탐색, Selective Search와 같은 것을 통해서 테두리 상자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욜로 같은 경우는 각 그리드를 설정하고 그리드 요소별 점수를 계산해서 테두리 상자의 크기 및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RCN 같은 경우 요 픽셀별로 어떤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테두리 상자를 설정하고, 욜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드별로 어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운딩 박스 설정했다면, SSD 네트워크는 CNN에서 연속적인 특징을 추출할 때 특징 맵의 크기가 작아지는 어떤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테두리 상자의 크기 및 비율을 그리드 기반으로, 그러니까 비율 기반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을 때는 이미지가 그냥 작아진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SSD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미지가 작아진 것과 같이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징 맵을 추출한다는 것은 이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추출한다는 것이지 이미지 전체, 원본 자체를 쓴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해서 이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300x300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할 때 CNN을 통과해서 FM, 피처 맵, 특징 맵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특징 맵을 추출하게 되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피처 맵들별로 어떤 분류 및 테두리 상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피처 맵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어떤 바운딩 박스 안에 물체가 점점 잘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요 첫 번째 피처 맵에서 같은 경우는 뭐 물체를 요런 바운딩 박스로 인식한다 라고 할 때 요 안에 있는 커피라든가 아니면 뭐 글자 요 정도의 수준을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커져서 뭐 커피 전체를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전체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x1 같은 경우는 배경 전체까지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즉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피처맵을 통해서 분류 및 테두리 상자를 할 때에는 작은 어떤 조그마한 물체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큰 물체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SSD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추출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 분류 및 테두리 상자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각각 38x38이라고 하면은 38x38의 크기의 어떤 분류 및 테두리 상자의 값들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깊이가 보시면은 L이라고 하는 깊이를 갖게 되는데, 이 L이라고 하는 깊이는 특정 뭐 공식이라고 하는 특정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더 넘버 오브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넘버의 개수, 뭐 20개의 클래스 데이터셋에 20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할 때 뭐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1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아니다 라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 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하게 되는데, 여기 플러스 4는 바운딩 박스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변수들 x, y, w, h 라고 하는 4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그 자리를 부여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바운딩 박스의 개수, 디폴트 바운딩 박스의 개수에 따라 곱해주게 됩니다. 뭐 바운딩 박스를 2개로 설정하면 곱하기 2를 해주는 거고, 뭐 3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3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L개의 깊이만큼
그 정보를 L개의 정보만큼을 가진 길이를 그다음에 각각의 픽셀별로 특징 맵의 픽셀별로 추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19x19니까 19개, 그러니까 19x19개의 그다음에 L개의 깊이를 가진 그런 정보들이 추출이 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방법들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바운딩 박스 하나, 뭐 바운딩 박스 둘, 바운딩 박스 n개가 요 빨간색 요 하나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 안에는 이제 코디네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를 조정하기 위한 베리어블과 그 다음에 클래시스 플러스 백그라운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